네. 그럼 제가 최근에 그 1000억의 윅스에 인수가 된 이 베이스 44라고 하는 서비스를 직접 사용을 해볼게요. 정말로 바이브 코딩을 해볼 건데, 어, 정말 저 지금 기획서도 하나 없고 아이디어 하나가 있는 게 제가 1인 개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키워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인 개발자들이 만든 제품을 좀 소개해주는 그런 어떤 플랫폼? 좀 간단한 대시보드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 44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좀 살펴봤고요. 저도 지금 한 번도 써보지 않아서 처음으로 써보는 건데, 어, 아마 베이스 44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도 다 저 같은 지금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또 놀라운 경험일지, 또 어디까지 가능할지를 제가 한번 라이브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아이디를 적어볼게요. 음, 뭐 간단한 리뷰도 달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네, UI가 깔끔하네요. 어, 다크 모드도 있는지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커서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알아서 기획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을지, 뭐 제품 등록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카드 형태로 만들어 줄 건가 봐요. 그리고 좋아요랑 리뷰 제가 요청했던 것도 놓치지 않았네요. 그러고 이제 디자인 같은 부분이 사실 뭐 디자이너 분들이 워낙 잘하시지만 이제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뭐 개발자가 디자인까지 잘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디자인이 사실 항상 고민이고, 그래서 다음 프로덕트도 사실 디자이너 분께 외주를 드렸어요. 어, 근데 이렇게 아예 그냥 디자인을 좀 예쁘게 짜주는 자체가, 이 자체가 개발자한테는 엄청 사실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좋은 것 같고, 앱 구성 자체도 좀 페이지별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구성을 해주네요. 그래서 뭐 이제 프리미엄급 디자인으로 개발자 커뮤니티를 위한 세련된 제품 쇼케이스 플랫폼. 저는 사실 이런 단어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제품 쇼케이스 플랫폼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네요. 네, 독립 개발자 제품 쇼케이스 플랫폼. 이제 여기서 엔티티를 만든다는 게, 이제 개발자들은 뭐 엔티티라는 용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비개발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뭔가 이제 어떤 저희가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저라는 엔티티가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여기서 제품이라는 엔티티가 있을 거고, 프로덕트 엔티티, 리뷰 엔티티, 뭐 라이크 엔티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엔티티라는 그냥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한 번에 뭔가를 쫙 만들어 주다 보니까 커서나 뭐 이런 다른 툴들은 뭔가 이렇게 개발자가 어쨌든 어느 정도 개발 초안을 뭐 커서로 잡고 또 거기서 개발하다가 또 커서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인데, 이것도 뭐 그런 식이긴 할 것 같은데 처음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Initializing Product and Card UI with Hover Effect 또 주고,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는 것도 뭐 그렇게 지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 영상에서는 편집을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3분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네,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모델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보통 리액트에서 쓰는 개념인데, 리액트라고 하는 이제 어떤 디자이너서의 하나의 구성 단위, 화면을 이루는 구성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쫙 하고 서비스를 보여줄지.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뭐 정말 돈이든 시간이든 뭐 기획부터 해서 정말 많은 비용을 들였어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단하게 만들어둔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제 결과물이 나왔고요.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고 좋은데 제가 방금 촬영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뭔가 처음에 여기가 원래 독립개발자라고 이렇게 얘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인 개발자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게 새로 고침이 잘 안 되고 좀 아직 버벅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물은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어 그래서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기능을 써볼게요. 간단하게 일단은 뭐 제품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좋아요를 누르면 네. 근데 좋아요가 이게 일이 올라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 나중에 제가 한번 고쳐달라 말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품 등록 페이지를 가서 그러면 한번 직접 제가 제 제품을 등록해 볼게요. 가치관 소개팅 앱 포릿 카테고리는 모바일 앱이죠. 그리고 가치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나와 어울릴 것 같은 이성을 매칭해 드리는 소개팅 앱입니다. 네, 이렇게만 간단하게만 적어볼게요. 가격 정책은 뭐 무료, 유료, 프리미엄인데 일단은 설치 자체는 무료니까 무료고 개발 상태는 네, 출시가 됐고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출시일은 기억이 2024년이었거든요. 2024년 2월에 출시를 했던 제품이고요. 네, 이렇게 해놓고 웹사이트 URL은 네, 이렇습니다. GitHub URL은 굳이 추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데모 URL도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앱의 경우에는 이게 안드로이드랑 iOS로 쪼개져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스크린샷이나 로고를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했던 사진을 업로드 해볼게요. 이게 이제 네. 왜 이게 이 기능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제가 많은데 여기서 이거를 네,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기술 스택은 저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었었고 이걸 엔터를 치면 되나요? 되네요, 바로. 그리고 네스트.js 사용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AWS ECS 쓰고 있고요. 이 정도만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제품 등록하기를 해볼게요. 네, 굉장히 잘 보이네요. 굉장히 괜찮고 제가 한번 좋아요를 제 제품에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근데 이게 원래 0이 그대로 0인 게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1이라고 잘 뜨네요. 여기서 이게 이제서야 이제 1로 바뀌었네요. 아하. 원래 그럼 0이었어서 그런 건지 이게 UX적으로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홈페이지 방문도 해보면 네, 굉장히 잘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 저희 포릿 홍보 사이트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사실 원래 제가 예상했던 기능이 딱 이 정도여서 뭐 여기서 더 추가할 게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세부적인 걸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뭐 인기순, 오래되는 순 이런 정렬도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좋네요. 여기서 일단은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이제 이것들에 관한 좀 세부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앱 비지빌리티도 결정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이 서비스 자체는 그냥 당연히 이제 뭐 예상은 했지만 웹 서비스만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앱을 만드는 서비스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작업할 사람들 초대할 수도 있고
플랫폼 배지는 이제 네, 이런 좀 오토마트 같은 건 좀 숨기고 싶은데 역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네요. 일단 이건 제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해볼게요. 오버뷰는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유저는 네, 뭐 작업 관리자를 관리하는 기능인 것 같고요. 네. 네, 특별한 기능은 아닌 것 같고, 데이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다루는 이제 DB에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계형 DB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서비스 어떤 DB를 쓸지는 좀 궁금하네요. 제가 입력했던 제 서비스 정보도 이렇게 저장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리뷰 데이터는 네, 이런 식으로 리뷰를 남길 수 있고, 뭐 좋아요도 누가 남겼는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날리틱스가 있고, 누가 어떤 페이지를 방문을 했는지까지도 보여주네요. 되게 굉장히 필요한 기능들만 쏙쏙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도메인은 역시 아마 보통 이런 서비스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 도메인을 넣으려면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유료 플랜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스큐리티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액세스 룰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네, 뭔가 인증도 좀 커스텀하게 나름 좀 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특정 웹페이지는 좀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꽤 잘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코드는 뭘까요? 실제로 코드를 보여주는 건가? 네. 실제로 리액트 코드를 보여주네요.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아마 이게 유료 플랜으로 가면 제가 직접 여기 써지는 것처럼 코드 에디팅 is only available on paid plan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료 결제하면 제가 직접 고치고 배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너무 좋은데요? 문구 같은 거 수정이라든지 기본적인 코드 루테가 어쨌든 이게 그러면 바이브 코딩 툴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브 코딩 해놓고 내가 다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장 범위가 넓어지는 툴이겠는데요? 개발자들은 당연히 이거 쓸 것 같은데 웹 서비스 만들려고 하면 뭐 어느 정도까지 수정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다 커스텀하게 할 수 있겠죠? 서브 및 페이지도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이렇게 컴포넌트 단위로 관리하잖아요. 리액트 쓸 때. 너무 잘 돼 있고 익숙한 구조로 잘 돼 있고, 오,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이런 프로덕트가 이미 다른 시장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커서만 거의 써보다 보니까 물론 커서도 이 정도는 해주지만 또 사용자 경험이 약간 다르니까요. 지금 커서랑은 좋은 것 같고, 엔티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약간 이런 컬럼을 관리해주는 이 엔티티 각각의 어떤 컬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의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레이아웃은 전반적인 전체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이 코드 부분을 보니까 제가 너무 이 서비스가 갑자기 훅 좋아지는데요. 그리고 로그스는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다 이제 로깅을 남겨주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뭐 제가 리뷰를 남긴다든지, 뭐 새로 제품을 등록한다든지, 뭐 좋아요를 누르는 게 다 액션들의 기록이 남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서비스 개발자들이 만들어줄 때는 코드로 다 일일이 넣어줘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유저 이벤트를 분석해야 이제 내 서비스가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유저 여정을 거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API는 실제로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여기도 DB를 저장을 해야 될 테니까 DB에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사용하는 API 코드고, 세팅도 여러 개가 있네요. 로고가 있고, 네, 앱 세팅스로는 메인 페이지도 설정할 수 있는 것 같고, 앱 비지빌리티도 설정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일단은 퍼블릭하고 전 노 로그인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노 로그인으로 하고, 대신에 제품을 아무나 등록하면 안 되니까 어떤 제가 알려드린 특정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 분만 등록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요청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플랫폼 배지는 아까 살펴봤고,
하이드. 네, 어떤 누가 이제 레코드를 누가 생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인 것 같은데 아직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메일 패스워드 인증 기능은 아주 베타 기능이긴 하네요. 클론 앱 기능, 백엔드 펑션도 있고. 네, 이건 어떤 기능일지 나중에 한번 플랜 업그레이드하고 한번 사용해 봐야겠어요. 앱 삭제가 있네요. 근데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물론 제가 개발자라서 뭐 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개발 안 하시는 분들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근데 제가 완벽하게 원하는 어떤 모습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좀 수정도 해볼게요. 음, 일단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음, 리뷰 작성 한번 써볼게요. 리뷰. 앱 정말 좋아요. 나와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요. 장점, 단점도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쓰게 해주네요. 음, 이런 부분 있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장점, 단점을 명확하게 따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만남이라는 컨셉이 좋아요라고 한번 써보고, 단점은 더 잘 만들어 주세요 라고만 써볼게요. 리뷰 등록하면 네, 새로 고치면 되네요. 근데 이게 새로 고치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한번 요청해 볼까요? 리뷰를 작성했을 때 리뷰를 작성하고 리뷰 작성 버튼을 누르면 다시 갤러리 화면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있던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 화면에서 머무르게 해줘.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 질문이 사라져 버리죠? UI적으로? 뭐 요청은 잘 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UI상에서.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개발적으로 고치려면 개발자들은 또 이런 게 꽤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코드를 뭐 원래 처음 작성했던 사람이 일치라 하더라도, 근데 만약 이걸 한 5분 내로 해결해 주면 이걸 쓰는 게 꽤 괜찮죠. UI도 당연히 수정할 수 있을 거고, 이거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뚝딱뚝딱 만들면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사이트가 정말 나올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 뭐 사람이 개발자가 고쳐도 오래 걸리는 일이긴 해가지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스럽고, 정말 잘 됐는지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리뷰를 작성을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정말 좋아요. 네. 좋은 사람 여기서 만났어요 라고 써볼게요. 좋은 앱, 더 좋아질 앱,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리뷰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새로 고치면 안 되고 이 화면에서 머물면서 그대로 갱신이 됐어요. 와, 근데 너무 제가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는 같은 사람이 리뷰를 이렇게 여러 개 등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 리뷰를 등록했을 때 중복 리뷰를 작성하실 수 없어요 라는 모달을 띄워줘. 그리고 기존 리뷰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줘. 그쵸? 이제 수정 기능은 사실 리뷰는 좀
좀 UI가 좀 복잡해진 면이 있어서 저는 그냥 추가하고 삭제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구현을 잘 해줄지. 네, 작업이 완료됐고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이 베이스 44가 이런 제가 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시간이 몇 분, 한 2분에서 4분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개발자의 별은 어찌 보면 훨씬 빠른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실제 기능이 구현이 됐는지 제가 살펴볼게요. 여기서 제가 네, 이런 걸 띄워줍니다. 이미 제품의 리뷰를 작성하셨습니다. 약간 감동이네요.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고 UI적으로 이게 더 좋네요. 중복 리뷰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아예 못 쓰게 해버리는 거. 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어, 이게 분명히 물론 커서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뭔가 UX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조금 더 복잡한 기능까지도 될까라는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는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우리가 쓰는 앱들이 꼭 엄청나게 UX적으로 완벽하고 또 엄청 복잡한 기능들만 있는 서비스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걸로 실제로 또 1인 개발자분들을 위한 그런 지금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제가 직접 리액트로 만들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 정도 퀄리티면 제가 그냥 여기서 계속 AI와 대화하면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 당연히 훨씬 짧을 거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나중에 만들어서 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베이스 44, 물론 제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1000억에 인수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윅스에서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도 당장 지금 유료 플랜 결제해서 쓸 것 같고, 물론 이제 제가 웹 서비스로 딱히 뭔가를 만들 계획이 없으면 안 쓰겠지만, 앞으로 저도 몇 개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볼 생각이 있고, 특히나 이제 MVP 테스트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이제 아주 유려한 UX가 필요하거나 정말 커스텀화된 좀 굉장히 고도의 기능들이 필요하면 이제 당연히 직접 개발을 처음부터 하셔야겠죠. 근데 이 정도의 기능이라면 충분히 이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해보고 제가 한번 직접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되는지. 네, 어쨌든 영상 이때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베이스 44, 뭐 저는 사실 베이스 44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제품 괜찮고 좋은 것 같고 약간의 버그나 좀 부족한 기능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꽤 UX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감사합니다.